8월 25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남북한 간의 DMZ 도발 사건 이후에 벌어진 긴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감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I am sorry.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이냐? 안 그러면 I don't know.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냐? 자, 이 합의문에 유감이라는 말은 들어가고 빠진 말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발 방지에 대한 표현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말 속에 재발 방지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남북한에 협상을 할 때는 꼭 국어학자를,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님을 협상단에 포함시켜서 이 협상문에 대한 이 순수한 어문학적인 해석을 국민 앞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합의는 간단합니다. 1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빠른 시일에 개최한다. 2번,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에 대해서 북측은 남한 군인이 다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3번,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게 이제 재발 방지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했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은 북한이 해야 되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재발 방지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성기를 오늘 12시부터 중단한다. 북한은 준정시 상태 해제한다. 이거나 4번, 이 북한은 준정시 상태를 해제한다. 이 말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합의는. 5번,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 때 진행하고 9월 초에 실무회담을 한다. 실무회담하다가 이산가족 상봉 안 된 적도 많죠. 6. 남과 북은 다양한 민간 교류를 한다. 애초에 저는 이번에 남북 간의 회담은 북한의 DMZ 도발 이후에 벌어진 포격과 상호 포격과 또 더 나아가서 이 준전시 상태에 대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데 국한되어야지, 여기에 온갖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가서는 마치 이것이 남북한의 또 다른 교류와 협력, 그 다음에 화해를 위한 어떤 기회로 이렇게 봐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낳게 되는 것이, 앞으로 북한이 남쪽을 끌어낼 필요가 있을 때마다 도발을 하고, 그 도발을 좀 더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고위급들이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회담해서 또 앞으로 서로 대화 협력을 진행하자라는 수순을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도발이 남측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장에 그런 어떤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든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든지, 북한이 과거에 벌어진 도발들에 대해서 사과를 진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남북 간의 교류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북한이 자기들이 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위한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이런 부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북한의 노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건 북한의 노력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한 방 툭 쳐놓고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항의하면 또 한 방 더 툭 치고, 그러면서 긴장을 전쟁 직전까지 몰아냈다가, 그러니까 이만큼 나갔다가 원래 정상대로 돌아오면서 양보한 것처럼 비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해야 될 것은 과거에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남북 간의 협상장에 나와라, 끌어내는 그런 어떤 잘못된 선례를 줄 수 있는 행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DMZ 도발했고, 북한이 먼저 포격을 했는데 이만큼 도발을 했죠. 그런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북한이 마치 엄청난 양보를 한 것처럼 이것이 합의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니까요, 더이시나 이런 부분에 잘한 협상이다, 아는 소리,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한국의 진보 좌파 종북들이 주장하는 것과
한국의 보수 정권이 주장하는 것이 비슷해질 때 이것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에 중국 전성절과 열병식에 참가하는 문제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의 수많은 종북 좌파들이 다 박근혜 잘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과의 협상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종북 세력들이 다 기어 나와서 잘하는 협상이다. 북한하고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 그 정도면 된 거고,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양보했다.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양보했다. 북한이 그 정도면 성의를 보인 거다. 무슨 북한이 성역입니까? 북한이 한마디 유감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냥 감지 덕지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일본을 보고요 비판할 때 뭐랍니까? 일본이 과거사, 위안부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이 남한 군인이 다친 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한 데 대해서 일본이 사과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표현은 사과가 아니고, 북한이 유감이라고 표현하면 아이 그거 성의를 엄청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유감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져야 됩니까? 유감은요, 솔직히 말하면 미안하다, 즉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끼쳐서 미안하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신네 나라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 테러 사건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프랑스에.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한테 외교적인 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에서 벌어진 그 불행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행위와 관계없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삼자로서 그거 참 안 됐네. 저 이웃집에 불이 나면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하는 말, 그거 참 안 됐네. 아이고 웃잖아. 경상도 말로. 이런 것이 유감입니다. 북한이요, 이런 종류의 유감은 이미 내 차례나 과거에 표현했어요. 옛날에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는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판문점 도끼 많은 때는 유감스럽게 생각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연평해전 때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비격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책임은 남쪽에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 진정으로 사과가 되려면 북측은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남측에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북측이 유감스럽다라는 말은 병사들이 다친 데 대해서 그거 참 안 됐네요. 삼자적, 즉 낱말하듯이 한 겁니다. 사동.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요, 어제입니까? 청와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확실히 사과하지 않고는 진전이 없다. 즉 우리가 북한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고려하겠다. 그리고 확성기는 그때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 표현들이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말에 상응하는 그런 진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발 방지를 말을 안 하는 이유는요. 자, 재발 방지를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를 끄겠다 했는데, 우리가 다시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확성기를 끄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도발이란 말도 못 넣었어요. 북한이 재발 방지라고 저거가 북측이 우리가 마치 남측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말을 넣는다 칩시다. 남측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확성기를 꺼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를 끄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이 재발 방지라는 것은 누가 남측이 해야 되는 겁니까? 북측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서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사고를 처음에 저지른 북측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측이 재발 방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한 남측은 확성기를 꺼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재발 방지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말이 재발 방지란 말 대신에 들어가더라도요. 이 도대체 국어학적으로 그래서 재발 방지란 말이 없네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란 말 속에 재발 방지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종편이나 각종 언론이나 그 다음 거기 나오는 전문가나 패널들이란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어대면서 확성기 틀지 말자 어쩌자부터 그래도 뭐 북한하고의 교류 협력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대응적으로 잘못되어가 있나, 특히 대북 문제에서. 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전문가로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먹고 사니까 대한민국의 국책이든 뭐 대부분 국책이지, 국책에 가깝거나 국방부 근처에서 먹고 사시는 분이 많죠.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하는 이야기가 북측의 편을 적당히 들어줘야 계속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먹고 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좋아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조건 우리 측의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편을 드는 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편드는 것인가? 전성절 열병식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가 다 달라들어서 좌빨하고 동시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여태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진보 좌빨 종북은 항상 이 한국의 보수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성절 기념일이나 확성기 털거나 북한과의 협상 부분을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해오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잘한다고, 이 사람들이 잘한다고 할 때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박 정권을 왜 일부 보수들은 무조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하면 잘한 협상이다, 이의 걸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협상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